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의 주가 동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10만 7,4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급등 이후 숨고르기 단계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대웅제약의 주가는 과거 윤재승 CVO의 공정위 문제와 관련하여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으며 이는 회사 시가총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점에서는 대웅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지주사 관련주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대웅제약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심은 업계 1위의 위치를 유지하며 시가총액 2조 6,1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주가가 30만 원대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해외 시장 성공 덕분에 주가가 급등했으며 최근에는 시가총액에서 오뚜기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면업계는 올해 3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라면업계의 미래 성장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익큐브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일 오전 거래에서 7.45% 상승하여 1,6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주가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준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 역시 압출 코팅용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주목으로 인해 상승 중입니다. 큐비스의 주가는 적자 폭 감소와 실적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C의 주가는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증시의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 C&E의 주가 상승세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일에는 주가가 1.71% 상승하여 5,940원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대량 매수에 기인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1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지속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 C&E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멘트 가격 인상과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은 바 크며 이는 쌍용 C&E뿐만 아니라 관련 건축자재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쌍용 C&E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에 추가적인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유류비 증가로 인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대한항공의 주가가 저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급락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가와 환율이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주들은 주가가 바닥권을 다진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의 주가 동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뉴스 소스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주가는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LG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같은 외부 요인들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계열사의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LG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전장산업 부문의 불확실성이 주요한 우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사업부 중심으로 신규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의 주가가 최근 급변동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일에 5.07% 상승하여 3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탄소상쇄숲 조성과 리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강세와 음극재 공장의 준공도 포스코퓨처엠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 하락을 이용해 빚을 내어 주식을 매입하는 비투 현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머티 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L사이언스 주가가 다시 활기를 띠며 3,145원에 거래를 마쳤고, 보령 주가는 마이코플라스마 확산에 따른 관심 증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BHI는 복합화력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예상하고 있으며,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매물 소화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바이텍메드는 중요한 진단키트 인증 취득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10거래일 동안 왕성한 매수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롯데정밀화학은 한국 ESG 기준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으며, 이러한 ESG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계열사들 중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해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 부문에서는 수익성 감소가 관찰되고 있는데, 특히 ECH 부문에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롯데정밀화학의 주가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오토에버는 11월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25.62% 상승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제철은 판매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스프레드 축소와 철강 수요 부진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의 주가는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수소차 관련주의 강세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며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주가 동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증권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실적 및 주가 모멘텀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실적 둔화폭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한편 코스메틱 실적의 성장이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며, 이 부문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신세계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으나 4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션과 화장품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목표 주가가 일제히 낮춰졌으며, 내년도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주가 전망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값의 30% 폭락으로 농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원재료 가격의 절감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의 가격 인하는 제한적이어서 농심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라면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미국 중심의 해외 법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실적 부진과 북미 법인의 성장성 둔화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심의 주가는 연초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K-스마트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중동 시장 진출 지원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신산업의 주가가 텍사스의 자동차 부품 공장 추가 설립 소식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덕양산업은 차량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특허 취득으로 주목받으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세방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주가 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보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족으로 휘청이고 있으며 성우하이텍은 하락 추세를 벗고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최근 들썩이고 있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효성중공업이 수소차 및 연료전지, 부품 관련주에 강한 매수세를 유치하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대량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SK증권이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이익률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및 인도 법인의 수익성 개선과 미국 생산 법인의 흑자 전환 역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톡옵션은 자사 주식을 일정 조건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롯데헬스케어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 종목은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차전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사업 구조가 부각된 포스코그룹은 시총이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와 유사하게 공매도가 막히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패닉 셀링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피그와 지주사인 아모레지의 주가는 같은 기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손보의 시총은 약 7,200억 원, 7,500억 원 수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더라도 1조 언저리의 가격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니아 주가가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5.49% 올라 34,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상자이엘 주가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0.58% 상승하여 5,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앱클론의 AT100일 치료제가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케어텍 주가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0.99% 상승하여 17,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 주가는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2.64% 상승하여 3,4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파카리나가 홍보한 롯데칠성의 신제품 소맥은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의 경우 주가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류 부문 선방에 따른 롯데칠성의 주가는 한 달 새 20%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주가는 각각 20.10%, 22.24% 상승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아 롯데칠성의 주가는 8월 저점 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권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차를 각각 1,340억 원, 260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SP시스템스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내 로봇 수주가 기대되고 다양한 산업의 수주가 예상되어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란 피크아웃 우려가 반영됐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와 고금리 환경 등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과 현대차는 파트너십을 체결,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현대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의 주요 신차와 중고차 딜러들의 주가가 56%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로 16.57%, 기아는 13.21%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모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1.53% 550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녹스, 원익큐브, 포스코퓨처엠 등 다른 주가들도 각자의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주가는 각각 8.52%, 7.45%, 5.59%의 상승세를 보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알려진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화학은 외국인들의 거래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전지 주가에 대한 외국인과 개인 간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계 증권사 시티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낮추는 등 주가가 비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크게 들썩이며 기후변화 대응 탄소상수의 숲 조성에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주가에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POSCO 홀딩스의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을 비롯한 2차전지 소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에 비해 주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업계의 3분기 실적은 고금리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엇갈려 보이며 특히 몇몇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DB손해보험은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주가 변동성 완화로 인한 투자 손익의 안정이 기대됩니다. 또한 DB손해보험은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 전환에 따른 비교 가능성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본 비율과 배당 확대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대해상은 실적 감소에도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업계는 주가 하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증가로 투자손익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손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대왕이 살던 시기는 15세기로 이 시기는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문화,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세계관을 바꾼 중요한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중심설을 부정하고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유럽인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저가 그때 유럽에 살고 있었다면 저의 목표는 아마도 지식과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공유일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나 철학자처럼 자율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현재 시점에 존재하며 과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가상적인 상황 설정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약 9만 1,000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고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주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연말에 8만 원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액의 부정 재판이 종결되는 만큼 그의 행위가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합되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주가지수 선물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 연간 5천만 계약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CME에 상장된 E-미니 4개 종목과 마이크로 4개 종목 등 총 9개 선물 종목에 대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파두의 상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NH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은 더 반영할 우려 없어로 주가 업사이드만 남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NH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되었으며 개선된 재무구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그룹주의 2차전지 테마가 약세를 보이며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LS그룹 계열사들의 해외 사업의 성장성 강화와 실적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LS일렉트릭의 북미 성장세가 견조하고 내년도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8.1배에 불과해 주가 상승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LS일렉트릭의 4분기 실적 기대치 충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기차 보조전력 제조기업 LS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전선아시아의 목표주가 상향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 467원에 타깃 PER 주가 수익 비율 26.9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